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사단법인 여강길 박희진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여강길이 그리는 여주의 미래입니다. 여강길이라는 것이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여강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강은 여주에 흐르는 남한강을 이야기합니다. 남한강의 여주 구간을 여주 사람들은 아주 예전부터 여강이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남한강 여주 구간, 여강의 양안을 걷는 길이 바로 여강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강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여강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왜 여강길을 걷게 됐는지, 여강길의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여강 주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이해를 돕는 방법일 것 같아서 먼저 여강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강길은 처음에 언제 걷게 됐냐면 2004년도에 걷게 됐어요. 2004년도에 제1회 생명평화 남한강 도보순례라는 이름으로 2004년에 걷게 됐는데, 왜 그 당시만 해도 2004년만 해도 지금처럼 뭐 건강과 힐링을 위해서 걷는다는 것이 전혀 트렌드가 되지도 않았었고 전혀 그것에 대한 이해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2004년부터 남한강 여주 구간, 여주 사람들이 부르는 여강이라는 곳을 왜 걷게 됐나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기사를 보시면, 날짜를 보시면 2004년 6월 7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4년 6월 7일 지역신문, 여주 지역신문 세종신문이라는 곳에서 처음에 이제 그 기사를 냈는데요. 경기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여주의 여강에는 굉장히 고운 모래가 많이 있었어요. 준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준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재라고 하는, 건물을 질 때 재료가 되는 골재라고 하는 모래가 굉장히 많아서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남한강 정비사업, 남한강 골재 채취 사업, 기타 등등 다양한 그 사업명이 바뀌면서 남한강에 있는 여강 구간에 모래를 채취하려고 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남한강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여주시 소유가 아닙니다. 여주시 소유가 아니어서 여주 사람들은 내 집 앞에,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으로, 학교 뒤로 수많은 덤프트럭이 드나드는 것을 반대를 했겠죠. 그래서 이 남한강 정비사업이 추진할 때마다 여주 시민들은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해서, 근데 우리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정말 여강의 가치를 알아보자라는 제안을 한 시민단체 대표단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시민단체는 여주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제안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 여주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는 총 3분이 있으셨는데, 한 분은 신륵사 주지스님이셨고, 한 분은 제일교회 목사님, 한 분은 원불교 여주교당 교무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종교계 지도자이다 보니까 생명, 무생명에 대한 뭐 그런 가치, 평화, 성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게 아니라 강의 가치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가까이 가서 알아보자라는 이야기가 중심으로 흘렀고, 그래서 2004년에 처음으로 여강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4년 생명평화 남한강 도보순례라는 이름으로 4박 5일 동안 여강 구간을 쭉 걸었어요. 쭉 걸으면서 사진에 보듯이 사진에 보시면 수녀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교무님도 계시고, 그래서 2004년에 아이들과 지역의 아이들과 종교계 지도자들이 같이 4박 5일 여간길을 걸었던 게 여간길의 시초였습니다. 그렇게 4박 5일 동안 쭉 걷다 보니까 당시만 해도 시골 강마을에 잘만한 숙박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해관에서 잠을 청하게 됐고, 이 여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초고령화 사회이거든요. 근데 2004년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았던 강마을엔 아이들이 마을 회관에서 자고 어르신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의 문화와 하나 되는, 같이 마을 분들하고 풍물도 치고 그런 일을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마을 분들이 이 생명평화 남한강 도보순례가 왜 니네가 걷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2004년에 한 번, 2005년에 한 번, 2006년에 한 번 쭉 생명평화 남한강 도보순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에는 문화생태 탐방로로 여간길이 지정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이었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여간길이 인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걷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걷는 길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한국걷는길연합이라는 단체가 결성이 됐고, 거기에 운영위 단체로 여간길이 같이 활동을 했고, 2013년에는 아시아 트레일즈 네트워크 창립위원으로 일본의 큐슈 올레, 미야기 올레는 그 당시에는 없었고, 대만 그리고 중국에서 이런 다양한 트레일들과 같이 아시아 트레일즈 네트워크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2015년에 여간길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여간길만 걷지 말고 여간길의 발원지가 어디고, 여강의 발원지가 어디고, 여강의 하류가 어딘지를 좀 제대로 알아보자라고 해서 2016년하고 2017년에는 남한강 1500리길 걷기라고 해서 태백 검룡소에서부터 여주 그리고 서해 보국온리까지 그렇게 걷기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 넘게 민간에서 중심으로 여간길을 쭉 관리 유지를 해왔는데요. 2019년에는 여주시에서 수탁기관, 여간길 관리를 위한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더 많은 코스들이 연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사단법인 여간길이 공익법인으로 인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간길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같이 여주인들 그리고 여주를 사랑하는, 여강을 사랑하는 전국의 남녀노소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간길의 연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2009년부터였을 거예요. 2009년부터 지리산 둘레길 같은 경우는 사전에 산림청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만들어진 트레일이고요. 그리고 제주 올레길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제주 올레 서명숙 이사장님이 산티아고를 걷고 와서 나의 고향인 제주에도 이런 충분한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제주 올레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2009년은 그 당시 여간길도 2009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생태 탐방로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다음 카페 며칠 전에만 여간길 정기걷기를 열어도 한 40~50명이 수도권 인근 서울에서 많이 내려와가지고 40~50명이 같이 걸을 정도로 걷기 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그렇게 걷기가 붐이었는데 왜 그렇게 걷기가 붐이 되었느냐, 그 당시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었냐면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얼마 안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 5일 근무제를 하고 여가 시간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걷기만큼 좋은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됐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걷는 길이 많이 생겨나고 있을 때여서 접근성도 용이했었죠. 그리고 주 5일 근무제로 인해서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늘게 되고, 사람들은 운동에 대한 차원으로 등산보다는, 등산은 특정 신체 부위에 너무 무리를 준다고 많이 이제 그렇게 방향이 전환되면서, 생각이 전환되면서 운동을 위해서 등산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트레킹,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산을 올라가지 않고 작은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트레킹이 더 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건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은 걷기가 아주 열풍이었고, 그 열풍에 편승해서 여간길도 많은 분들이 걸으러 왔었죠. 그래서 2009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에 7군데 문화생태 탐방로를 최초로 지정을 한 거죠. 그때 경기도 최초로 여주 여간길이 문화생태 탐방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당시만 해도 이 문화부 말고 다양한 중앙부처에서도 걷는 길을 만드는 게 굉장한 유행이었어요. 근데 문화부는 문화생태 탐방로를 이 당시에부터 해서 한 5년인가 6년간 계속 문화생태 탐방로를 지정을 했는데, 그냥 무조건 길을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길을 유지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로 문화부에선 더 이상 문화생태 탐방로를 지정하지 않았고요. 길이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들을 문화부에서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렇게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생태 탐방로 여간길로 2009년에 여간길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공식화된 거죠. 전국에 공식화되면서 여간길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총 3코스였고요. 지금은 추가로 11개 코스가 더 늘어서 현재는 14개 코스로 문화생태 탐방로 여간길, 지자체에서 마련한 길과 문화부에서 마련한 길이 공존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 다양한 길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이거 문화생태 탐방로로 지정된 곳 중에 지속되는 길이 많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2009년도는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과거부터 2009년부터 지금까지 민간이 중심이 돼서 꾸준히 활동을 하는 곳은 많지 않은데, 전국에서도 많지 않은데 여간길이다. 그리고 여강이 테마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간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 지도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강 구간입니다. 여강 구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1코스부터 1코스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시작해서 1코스부터 여강의 양안을 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강의 양안을 쭉 돌아서 오는 곳이 지금 보는 것처럼 여간길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 여간길은 강이 테마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1코스부터 조금 살펴보면 1코스는 옛 나루터 길이에요. 그래서 여주역에서부터 여주 터미널을 지나서 여주군 점동면, 여주시 점동면 돌이라는 곳까지 끝나는 곳인데, 이 코스 같은 경우는 나루터의 흔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코스는 옛 나루터 길이라는 길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2코스 같은 경우는 새물머리 길입니다. 왜 새물머리 길이냐면, 여기 코스를 좀 보시면 이렇게 흘러서 남한강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리고 청미천이라는 하천이 이렇게 흘러듭니다. 그리고 원주 쪽에서 섬강이 이렇게 흘러듭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삼합리라고도 해요. 삼합리. 근데 여러분들 삼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지고기, 홍어, 막걸리가 떠오르실 텐데 이 여주에서 삼합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점동면의 삼합리를 많이 떠올리세요. 이 점동면의 삼합리 같은 경우는 이 근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세 군데 물이 만나기도 하지만 세 군데 도가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삼합리 소노미 고개를 넘어오면 남한강대교를 건너오기 전에 여기는 충청도 앙성면 단합리라는 곳이에요. 쭉 길게. 그리고 요 남한강대교를 건너면 이곳은 이만큼 여기까지 이렇게는 강원도 원주시 문마급 불온면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부터 이 산이 하나가 지나가는데 산 등줄기 라인으로 해서 여기는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삼합리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로 이 지역명이 삼합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아직도 3도 체육대회를 같이 해요. 그래서 한 해는 경기도 여주시에서 하고, 한 해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하고, 한 해는 충청도 앙성면 단합리에서 그렇게 지금도 현재 그렇게 3도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저희 그 새물머리 코스 중에 창남나루라는 곳이 있는데 흥원 창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나루터가 창남나루터라는 나루터가 있거든요. 이 나루터의 마지막 뱃사공을 하셨던 분은 현재도 장을 보러 갈 때 여주 읍내로 장을 보러 가지 않고 여기 불온장을 보러 갑니다. 본인 배를 타고 이렇게 그렇게 여기는 본인들의 3도의 생활권이 합쳐져 있는 곳, 세 군데 물이 만나기도 하고 세 군데의 도가 만나기도 하는 삼합리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코스는 저희가 새물머리길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3코스 바위누꾸비 길이라고 하는데 이 바위누꾸비는 습지였어요. 습지였는데 우포늪과 견줄만한 배후습지였어요. 유수습지, 물이 흐르지 않는 습지였는데 현재는 4대강 공사 이후로 흐르는 배후습지에서 유수습지로 물이 흐르는 습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바위누꾸비 습지를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바위누꾸비 길이라고 그렇게 명명했고 3-1 코스는 가을에 굉장히 예쁜데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의 단풍이 굉장히 예쁜데 이곳은 강천섬을 지나기 때문에 강천섬길. 4코스 같은 경우는 오일장터길이라고 합니다. 여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는 경기도의 경주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4코스 같은 경우는 천년 고찰 신륵사에서 출발해서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을 지나서 세종대왕릉역까지 가는 코스인데 여기에서 여주의 메인 스트릿, 여주 중앙동이라고 하는데 그 중앙로에 5일장이 서요. 상설장이 아닙니다. 5, 10, 15, 20, 25 이렇게 5일장이 서는데 많은 도보 여행자들이, 많은 걷는 여행자들이 여주의 속사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강으로 걸어도 되는데 저희는 5일장으로 코스를 설계를 해서 5일장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주 5일장터길, 이게 4코스고, 그리고 여주역에서 출발하는 장점이 있죠.
황학산을 넘어서 명상황후 생가까지 가는 게 여주 황학산길 5코스이고, 여주 쌀이 굉장히 유명한 거 아시죠? 여주 쌀이 여주에서도 다양한 곳 중에 이 세종대왕 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세종대왕 면의 여주 쌀이 가장 인기가 많고 밥맛도 좋고 그리고 가격도 제일 비싸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왕터 쌀길, 왕터를 지나는 여주 쌀이 유명한 곳이고, 이곳은 지나가다 보면 정말 붉은 황토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6코스는 왕터 쌀길, 7코스는 부처울 습지라고 굉장히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사대강 공사에도 이 부처울 습지는 존치되어 있어서 습지의 원형을 볼 수 있는 곳이 부처울 습지길이고요. 그리고 8코스는 파사성길인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인스타그램 맛집으로, 노을 맛집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고 많이 인기 있는 곳이 파사성길입니다. 그리고 9코스는 너른 들길이고요. 그리고 9-1코스는 올해 이장이 됐는데 여주 저류지, 그러니까 한 100년 빈도의 홍수 예방을 위한 커다란 물그릇을 만들었는데, 그곳이 10여 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굉장히 재자연화되면서 각광받는 습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물그릇으로 100년 빈도 물그릇으로 만들었긴 했지만, 이곳을 우리가 지역에서 좀 알려내는 작업들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올해는 여주 9-1코스, 여간길 9-1코스 양촌 달빛길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코스는 천년 도자길, 여주 도자기 축제가 유명한데요. 이 천년 도자길을 걸으시면 도자기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쌀이산이라는 곳을 지나는데 그 쌀이산이라는 곳도 도자기와 관련된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년 도자길을 지나고, 그리고 10-1코스는 알파 코스예요. 메인이 저희 여강이 테마가 되지만 그 주변에 자원들, 강천섬이나 여주 저류지, 그리고 쌀이산, 이렇게 자원이 되는 데를 그냥 놓치긴 아까워서 몇 다시 몇, 그리고 코스가 짧은 곳을 저희는 추가 코스로, 알파 코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학의 길은 2022년 작년에 경기관광공사와 그 경기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곳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주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경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동학의 이대교주 해월 최시영이 잠들어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이저 문화유적이 워낙 많아서 이 해월 최시영 선생이 여주에 잠들어 계신지 여주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아주 굉장히 큰 자원이지만 잘 모르는 자원들을 길을 통해서 발굴해내고 알려내자라는 의미로 동학의 길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전코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간길은 한 코스를 걸을 때마다 스탬프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이로 된 스탬프북이 있고, 여주 여간길 앱이라는 앱이 있어서 앱으로도 인정하실 수 있는데, 그 앱의 문양별로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그 메시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문양은 여주시에 살고 계시는 산홍 정기중 선생님, 서예가 선생님이 여간길 코스 모든 문양은 디자인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1코스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글씨가 숨어 있습니다. 글씨가 숨어 있는데 밑에 저기 써놨는데 오, 고, 가, 고 라고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여주 터미널이었는데 현재는 여주역으로 바뀌었지만, 여주 터미널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모습을 보고서 1코스는
오고 가고라고 했고요. 이 코스는 이 코스의 특징은 이렇게 커다란 느티나무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뻥나무도 있고 뭐 느티나무도 있고, 그래서 그 특징을 살려서 나무야 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3코스 같은 경우는 거기가 강천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엄마야 누나야 강천 살자, 강변 살자가 아니라 그 엄마야 누나야 강변이 테마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강천 살자라는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서 강천 살자라는 걸로 문양을 만들었고, 그리고 4코스 같은 경우는 시작점이 신륵사입니다. 신륵사에서 이게 절하는 글입니다. 그 신륵사에 나홍선사가 입적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나홍선사의 시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라고 그 나홍선사의 유명한 시기를 돌렸고요. 그리고 5코스 같은 경우는 황악산 길인데, 이 황악산 길의 도착점에는 명성황후 생가가 있습니다. 명성황후 영민씨, 네, 이 영민씨 여주시에 왕후가 많이 배출됐죠, 조선시대에. 그래서 명성황후의 아명이 자영이기 때문에 자영이라는 명성황후의 아명을 토대로 오크스 스탬프 문양은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쌀 중에 최고 쌀, 왕쌀길이라고 한 세종대왕면에 있는 양화나루터를 종점으로 하는 문양입니다. 그리고 이포의 이 7코스 같은 경우는 이포, 여주시 이포를 지나는데요. 이 이포가 현재 여주 읍내, 여주 시내보다 훨씬 더 컸었다고 해요. 그래서 컸었는데 그곳을 과거에는 천령이라고 했단다. 그래서 옛 지명을 우리가 살려서 지금은 잊혀졌지만 그 지역에 가면 아직도 천령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크고 작은 자연불학의 이름도 영안길에선 살리려고 하고 그 지역의 특징을 문양에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코스, 노을맛집으로 불리는 8코스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해발이 200m 조금 넘는데요. 올라가면 360도 뷰가 보입니다. 그리고 멀리 올라 높이 보라라는 파사성 코스의 문양이고요. 그리고 9코스는 너른들길, 섬길, 들길 지나면서 섬도 지나고 들길을 계속 연결해서 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섬길, 들길이라고 했고, 10코스는 천년도자길, 도자기가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년도자길을 지나고, 11코스 같은 경우는 동학의 길, 해월 최시영묘, 이게 그 해월이라고, 해월이 하늘로 올라가는 문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월을 이 글씨에 녹여서, 한자로 녹여서 동학의 길에 스탬프 스탬프 문양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손잡고 걸어요 강천섬. 이 강천섬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어떤 문양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강천섬은 연인이 손잡고 많이 오는 데이트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트가 이렇게 하트가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다음에 오실 땐 강천섬에 오시면 하트를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주 저류지를 올해 만들었는데, 양촌 달빛길, 여기는 양촌리라는 곳이에요. 옛날 전원일기 보면 양촌리가 있듯이 여기도 똑같이 여주도 양촌리가 있는데, 이 양촌리는 달빛에, 이 저류지는 달빛에 걸으면 그 무럭새와 갈대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굉장히 예쁘고 운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양촌 달빛길이라는 9-1 코스를 올해 개장을 했고, 그리고 쌀이산길, 쌀에 대한 전설이 있고, 그 인간의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쌀이산길 10-1 코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탬프 문양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영안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말로 듣는 것보다 한 장의 사진이 상황에 따라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게 느껴지죠. 그래서 사진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영안길에 여주의 탄생 신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월로라고도 하고, 과거에는 관아의 정문으로 쓰였었는데 현재는 강 옆에 영월로를 옮겼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마한바위라는 곳이 있는데, 마한바위에서
그 황마와 여마가 뭐 다투었다 그러면서 이제 탄생설화가 진행되기도 하고, 여기는 흔합리 선사주거지입니다. 흔합리 선사주거지인데 청동기 시대에 타나미가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청동기 시대에 타나미가 이 당시에 발견되기 전만 해도 그 학계에서는 어떤 학설이 있었냐면, 일본이 한국의 쌀을 전해줬다 라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정론이었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 71년도인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지만 70년도에 이 흔합리 선사주거지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여기를 이제 이제 고증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여기를 봤는데 타나미가 발견됐고, 이 타나미를 일본과 여주에 동시 측정을 했는데, 여기서에 근데 일본보다 훨씬 더 오래된 탄소 측정을 했는데 오래된 역사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쌀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것이 공식화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수령 400년 가까이 되는 우만리 나루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루터에는 지금 현재 커다란 느티나무가 많은데요. 느티나무가 나루터에 많은 이유는 왜 많을까요? 여기는 우만리 나루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브라운 나루터라는 곳인데, 이렇게 우만리 나루터와 브라운 나루터, 그리고 여기는 조포 나루터이기도 하지만, 조포 나루터에는 느티나무 대신 이렇게 탑이 있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이유가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을까? 걸으러 오시는 많은 걷는 여행자분들한테 얘기하면, 배를 묶어 두기 위해서, 뭐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뭐 그늘이 있어야 되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건 바다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강나루의 이런 커다란 느티나무였죠. 그래서 상류와 하류를 오갈 때 강나루의 느티나무를 딱 보면, 아, 저기가 내가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나루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나루터와, 그리고 단양 쑥부쟁입니다. 단양 쑥부쟁이 멸종위기 2급. 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고, 한국에서 여강변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 단양 쑥부쟁이가. 근데 여강이 제일 많이 있다면서 왜 단양 쑥부쟁이에요? 여주 쑥부쟁이가 아니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처음엔 단양에서 처음에 발견됐는데, 그 당시에 발견되고 나서 충주댐이 생기면서 수몰이 됐다고 해요. 여기가 발견된 곳이. 그래서 멸종됐다고 알려졌는데, 나중에 여강가에 꽃씨가 흘러와서 여강가에 많이 이제 군락지가 형성된 것을 보고서 현재는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이 돼서 여강변에서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표범 장지뱀이라고 하는데, 사구, 모래 땅에서 주로 사는 애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강 주변에는 모래가 많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범 장지뱀, 이런 토양을 좋아하는 그런 동식물들이 여강 주변에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표범 장지뱀, 표범 모양을 한 도마뱀이죠. 도마뱀인데, 이 도마뱀도 멸종위기 2급으로 여강변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강길 걷다 보면 조용히 앉아서 쉴 때 이 표범 장지뱀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유명한 실력사고, 탑으로 나루터를 표시하기도 했었고, 커다란 느티나무로 나루터임을 알기도 했었고, 여러분들 팽목항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팽목이 팽나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 진도의 팽목항에 가보면, 마을에 가보면 팽나무가 아주 멋지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팽목항도 그런 마을 이름을 연결해서 지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모가박물관을 지날 수 있고, 여기는 아까 말했던 여기가 삼합리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성강이 흘러들고 여기서 남한강이 내려가고 여기서 이렇게 청미천이 흘러드는 곳인데, 여기는 여간길을 걷다가 딱 가보면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넓고,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이 구간을 걸었는데 큰 고니가 몇 가족이 와서 여기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아주 여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강천섬. 강천섬에는 가을에 이렇게 은행나무가 황금 그 비단을, 황금 융단을 깔은 것처럼 은행나무가 굉장히 예뻐서 아주 남녀노소가, 특히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많이 오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손묘가 있고 효종대왕릉, 그리고 세종대왕릉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우암 송시열 사당인 대로사가 있고, 아무래도 강이 이 강이 테마가 되다 보니까 강을 왔다 가는 크고 작은 황포 돛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코스를 걷다 보면 시기가 잘 맞으면 오곡나루 축제나 도자기 축제, 그리고 저희 7코스에 있는 벚꽃 축제, 그리고 도자기 체험도 할 수 있는 코스가 많이 있고요. 이렇게 강나루의 나루터를 충분히 보실 수 있고, 강이 원래 어떤지, 그 여간길을 많이 걸었던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 강길이 이런 느낌이군요. 강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코스마다 다양한 크고 작은 소소한 자원들, 역사 자원, 문화 자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주보라는 곳인데요. 야경이 굉장히 예쁘고, 여기도 해가 떨어질 때쯤 노을 맛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포 나루터, 그리고 뭐 다양한 여기는 파사성이에요. 파사성. 여기는 파사성입니다. 파사성에서 올려다 보면 이렇게 이포보가 보이기도 하고, 다리도 보이기도 하고, 여기 이제 이포보죠. 360도를 다 관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길은 너무 물이 찰 때는 질척거리기도 하지만, 이 불편함을, 현재는 이거는 이제 아주 문화생태 탐방로 지정하기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렇게 질척거리는 구간은 없지만 이런 느낌이 강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 소개를 좀 간략하게 마쳤고요. 완주를 위해서는 여간길 앱과 스탬프북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여간길은 인스타그램, 밴드,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 채널, 카페로 다양한 SNS 창구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간길에선 다양한 책자를 만들었는데요. 이건 2009년도에 남생이와 수달의 여강나들이라고 해서 2009년도에 남생이와 수달이 서로 여간길을 걸으면서 소풍 가는 내용으로 그림책을 제작을 했던 거였고, 우리가 처음에는 건강 화두, 뭐 건강이었지만 그 어느 순간 화두가 치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걸으며 만나는 평화라는 사회적 소수자들과 같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가해자 친구들과도 같이 걸었고, 그리고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걸었고, 차상위 계층 친구들하고도 같이 걸으면서 여간길에서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장롱속 여간길 사진 찾기라는 그 체록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도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이 체록 사업 진행한 것도. 그런데 의외로 사진이 많이 없더라고요. 내 집 주변, 강 주변에 사진은 없고, 대부분 전국의 유명한 관광지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 많이 있어서 많이 안타까웠던, 이 당시만 해도 사진기가 귀했고 내 집 앞에서 사진을 찍는 일이 많이 없었더라고요. 저부터 생각해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발원지부터 하구까지를 걸어보는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 대표님, 현재 대표님이신데 여간길에서 대표를 가장 오래 하셨던 장주식 대표님이 강이 울 때라는 제가 여간길을 걸었던 내용을 단편 동화집으로 만들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초고를 보고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세종문화재단, 여주 이제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었는데,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여간길에 대한 이야기를 책자로 내기도 했고, 그리고 여강 주변에 있는 전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 그리고 여강의 나루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나루토 주변의 삶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강길은 처음에는 헬스, 건강에 초점을 맞췄고, 그 다음엔 치유, 그리고 현재 여강길은 공동체와 어떻게 잘 이끌어갈지, 여강 커뮤니티, 여주 커뮤니티와의 결합도를 어떻게 높일지, 그 속에서 어떤 시너지를 올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렇게 여강길 커뮤니티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강길 아카데미, 올해로 2년 됐고, 그리고 내년에 3년째인데 여강과 관련된 멤버십을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강길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여강길의 크고 작은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셨어요. 그래서 여강길은 현재 회원이 320명 정도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이 아카데미 분들이 크고 작은 클린워킹이나 뭐 크고 작은 행사에 같이 결합해 주셔서 지역사회에서 여강길을 더 알리는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여강길 지킴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코스당, 긴 코스는 4명, 짧은 코스는 2명이 한 달에 한 번, 어차피 나는 여강길 걷는 거 좋아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걸으면서 어디에 나무가 쓰러져 있는지, 어디에 리본이 훼손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어디에 이정표가 훼손되어 있고 어디에 스탬프가 안 나온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1년에 저희가 조끼 하나 사드립니다. 조끼 하나 사드리고 100% 자원봉사로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이시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여강길 지킴이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강길 안내자 교육입니다. 여강길 안내자는 한 10분 정도 계시고요. 저희가 처음에 교육했던 게 19년 했고, 작년에 2기를 모집해서 또 작년에 교육을 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사슴마을 길안내자 양성과정이라고 있는데, 이 동학의 길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40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마을 해설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주 커뮤니티, 여강 커뮤니티와 어떻게 결합도를 높일까의 다양한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마을 분들이 다 이 동학의 길 안내자세요. 그래서 저희도 읍에서 여주 시내에서 나가기 어렵고 해서 마을 분들한테 길 안내에 대한 교육을 서로 같이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11코스 같은 경우는 마을 길 안내자 분들이 길 안내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문적으로 나머지 10분은 전 구간을 다니면서 길 안내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이 11코스만 하세요. 이 분들은 11코스만 특화된 마을 해설사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여름에 강길은 너무 더워서 우리 그러면 달빛에 한번 걸어보자 라고 8년 전부터 달빛에 걸었는데, 저는 달빛에 그렇게 여강길을 걸으면서 당시만 해도 이 강천섬이라는 곳이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달빛에만 의지해서 강천섬을 처음 걸었는데, 어렸을 때 밤마실 다녔던 그런 느낌이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여강길 코스 중에 노을이 예쁜 곳, 달빛이 좋은 곳, 그리고 별이 잘 보이는 곳에서 저녁 때 한여름, 저녁 때 한 5회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아주 사적인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박미선 님과 그리고 한보름, 그리고 역사학자 분이 같이 오셔서 파사성에서 촬영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달빛강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 영상을 보면 조금 길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무조건 걷지 말고 걸으면서 나의 여강 문화 답사기라고 해서 일정 정도 걷고 그곳에 대한 문화 해설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조성문 여주학연구소 소장님이 주로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걷고 한 포인트에서 그곳, 여기는 이제 감고당이라는 곳이거든요. 명성황후 생가에 있는 감고당이라는 곳이고, 명성황후의 어렸을 때, 그리고 명성황후의 삶은 어때였는지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동학의 길 해월 최시영묘 일정 정도 걷고 해월 최시영묘에서 같이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여기는 고달사지라는 곳인데 여간길 코스는 아닙니다. 여간길 코스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크고 작은 역사 문화를 일정 정도 걷고 해설을 듣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곳은 여간길 걷기 축제, 여간길 걷기 축제입니다. 많이 올 때는 1000명, 저희가 인원을 다양하게 좀 조절을 해요. 그래서 코스별로 조절을 하는데, 여기는 4코스에서 축제했던 거고, 여기는 11코스에서 축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축제를 하면서 특히 이 사슴마을, 주롱리라는 곳에서는 마을 장터를 이때 같이 열어서 걷고 내려와서 마을에서 만들어준 음식을 걷는 도보 여행자들이 같이 먹고, 막걸리도 먹고 뭐 떡도 사 먹고, 이래서 마을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게 그런 마을 부녀회에서 음식을 해주고요. 그 음식과 떡을 해주고 그 마을 부녀의 기금으로 적립하는, 그래서 마을 분들은 걷는 분들이 오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게 커뮤니티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4코스이기도 하고, 1코스에서 걷기 축제를 할 때는 1코스 도리마을에서, 도리마을 같은 경우는 녹색 농촌 체험마을이에요. 그래서 녹색 농촌 체험마을에서 점심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마을 분들 부녀회에서 새싹 비빔밥을 해주시면 저희는 새싹 비빔밥을 먹고 또 나머지 걸으러 가고, 이렇게 진행하실 땐 저희가 마을하고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일회용품은 쓰지 않고 본인의 수저는 갖고 오는 것으로 합니다. 지금은 크고 작은 많은 곳에서 일회용품 쓰지 않고 행사를 많이 하죠. 그렇게 걷기 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걷기 축제를 하면서 제가 놀랬던 사진이 하나 있는데, 특히 여기 4코스에서 할 때는 걸으러 오셨던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종대왕릉이 여주에 있는 줄 처음 알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 크고 작은 것들을 알려내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기 걷기는 과거에는 한 달에 둘째 주 토요일, 넷째 주 일요일 날 했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매번 둘째 주 토요일 날, 정기 걷기는 둘째 주 토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정기 걷기 할 때 가시박도 제거 작업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다양한 클린 워킹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정기 걷기 둘째 주에 진행되는 정기 걷기만 와서 걸어도 여러분들은 여간길을 모두 완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 혼자 걷기 불편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간길 문화관광 해설사 여간길 안내자와 함께하는 정기 걷기에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간길의 재발견 구석구석 마을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은 여주 관내에 단체에다 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여간길을 잘 모르는 여주분들도 많이 있으셔서 여간길을 알리기 위해서 지역에 지원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여주시에 있는 크고 작은 관변단체, 민간단체에서 저희가 버스를 대주면 일부 여간길을 걷고 본인들의 소소한 모임도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런 활동으로 여간길을 지역에서 재발견하자라는 의미로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간길을 많이 걷다 보면 저희가 수달똥을 많이 발견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똥이냐, 이게 수달똥 맞냐, 뭐 고양이 똥이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특히 안반에 이렇게 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갈라보면 생선가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똥을 가를 때 비릿한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달이 많이 살고 실질적으로 보기도 했고, 그래서 수달이 많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여간길의 마스코트가 수달인데 이 수달을 어떻게 더 알려낼까? 뭐 그래서 아이들과 그리고 어른들과 활동으로 수달을 만들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냥 일반 퀼트천으로 쭉 만들고 있는데, 이게 제주 올레는 간세라고 조랑말로 인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주 올레 그 간세라는 말이 굉장히 상품으로 제주 올레
여객기 축제를 저도 며칠 전에도 다녀오긴 했는데, 가면 이 간세를 조랑말을 하나씩 가방에 다 메고 다녀요. 등산에, 이 등산 가방에. 그래서 여간길도 경력 단절 여성 혹은 사회적 소수자들과 같이 함께 수달 만드는 사업을 여주 지역 자활이라는 곳에서 사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체험으로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하고 있고요. 또 여간길 생태학교를 진행하는데 3월에 초등학교 20명 정도를 모집해서, 그러니까 한 클래스를 모집해서 이 아이들과 같이 11월까지, 지난주 토요일 날 요번에 생태학교도, 올해 진행되는 생태학교도 마무리되었는데요. 여간길 구간에 크고 작은 자연자원을 같이 돌아보기도 하고, 도리에서는 도롱뇽을 관찰하기도 하고, 그리고 크고 작은 생태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여강의 사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강의 사계를 보면 여강 지역 애양심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간길은 산길도 굉장히 많아요. 산길도 굉장히 많아서 이 산길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산길 구간에는 버섯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눅진한 강옆에 물안개와 같이 살고 있는 버섯을 걸으면서 버섯 수업도 해보고, 그리고 이 버섯 수업하고 나서 이 수업한 때 봤던 버섯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간길 야생버섯 이야기라는 그림책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요번 주 내일 모레 이게 처음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전국 사진 공모전. 여간길에 크고 작은 역사자원, 경관도 우수한데 저희가 사진 재료가 많이 없어서 전국 사진 공모전을 올해 최초로 여간길 최초 15년 거의 가까이 됐는데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사진 공모전을 해서 우수상, 대상, 금상, 그리고 동상, 은상, 동상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가 내일 모레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삶이 흐르는 여간길 사진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간길을 걸으면서 저희는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여주를 다시 보자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건 아이디어인데요. 여강 주변에 살고 있는 강 주변의 인물도를,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기 흐남리 나루터에는 누가 살고, 여기 도리 가면 누가 살고, 인물도를, 그 인물 지도를 만들어도 참 재미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간길 커뮤니티, 여간 커뮤니티와 더 결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여간길을 통해서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발견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중요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로 제주 올레와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지를 살짝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 그 무릉외갓집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그 제주 올레 축제는 이 무릉외갓집에서 끝났는데, 여기 마을 기업이에요. 마을 기업에서 꾸러미를 육지로 계속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마을에 있는 폐교를 최근에는 이제 폐교를 인수해서 폐교에서 크고 작은 카페도 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범 삼아 여주 여강에서도 그런 걸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기가 신산이라는 마을인데 이 앞이 바다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는 녹차가 주재료여서 이 주재료인 녹차를 갖고 지원을 통해서 마을 카페, 마을 어르신들이 마을 카페를 운영 중에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간세, 그 경력 단절 여성, 이주 여성들과 같이 버려지는 천으로 간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할망숙소, 여주도 마찬가지인데 할머니 혼자 사시는 숙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걷는 사람들한테는 안전한 잠자리가 제공이 되고, 도보자들한테도 편안한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마을 공동체와 어떻게 결합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오늘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걷기의 느린 움직임은 세상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보게 해줍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